어떤 소구라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소구라는 임금은 항비자 자신이에요. 이 소구라는 임금이 낮술을 먹고 잠이 들었거든요. 낮술 먹고 주무셔 본 적이 있죠. 가장 행복하죠. 그죠? 제일 행복. 낮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라고 하는 임금의 모자를 관리하는 신하를 관계라고 해요. 이 관계가 임금이 주무시는 걸 보니까 혹시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 돼서 옷을 한 개 갖다 덮어드렸어요. 잘했죠? 임금이 잠에서 깼어요. 누가 보니 옷을 덮어놨어. 여봐라. 누가 나에게 옷을 덮었느냐? 관계가, 폐하, 혹여 감기라도 걸리실까봐 제가 덮었나이다. 그래. 여기 의복계를 불러라. 의복계는 임금이 입는 옷을 관리하는 신하예요. 의복계가 영문동으로 불려왔어요. 여봐라, 이 두 놈을 끌어내 죽여라.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아니, 당신 감기 걸릴까봐 옷 덮어줬는데 왜 죽입니까? 상을 내리셔야죠. 시끄럽다, 끌어내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 신하들이 이유라도 좀 합시다. 왜 죽이는데요? 요때 하는 말이 한비자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롭게 보면 나도 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정도는 안다. 하지만 나는 나라의 규율을 지켜야 하는,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군주다. 내가 볼 때 이 두 놈은 우리 질서를 파괴했다. 관계는 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지는 내가 모자 쓰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지가 뭐 한다고 내 옷 입는 걸 신경 쓰냐. 그러니 월권을 한 것이다. 그러니 죽여야 한다. 의복계는 왜 죽입니까? 의복계는 응당 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그러니 그놈도 처벌해야 된다. 만약, 여기가 핵심이에요. 내가 만약에 관계에 니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상을 내렸다고 치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여기 있는 너희들 내가 술 먹고 낮잠 자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다. 왜? 옷 덮어주고 상 받으려고. 그 순간 이놈이 저놈 일에 참견할 거고 저놈이 저놈 일에 참견하면서 조직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죽이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한비자가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안전에서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럼 뭐 서로 도와주지 말란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이러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전에서 보면 사고 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요. 내가 했는 행위에 딴 사람이 월권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스위치를 끌었어요. 기계 고친다고. 그런데 딴 놈이 와가지고 그걸 올려요.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로또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면 나 외에는 거기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거기에 자꾸 개입을 해서 들어오는 순간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된다. 서로 도와주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한비자의 어떤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비자라는 책은 전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고요.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막 상막하기 그지 없죠? 다소간에. 그래도 제가 볼 때 군주론보다는 덜 상막해요. 군주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대중들을 어떻게 속여먹는지, 대중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간 지배를 했잖아요. 그때 그 지배의 핵심에 있었던 인사들이 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들이에요. 걔들이 거기 가서 무슨 책을 읽었느냐, 다 군주론을 빠삭하게 외우고 오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어떻게 다스리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한 거죠, 그대로. 보면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우리는 그때까지 그 책을 읽어본 놈이 한 놈도 없었죠. 그래서 어떤 그 리드를 한다라는 것,
또는 뭐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덕목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너무 삭막한 이야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너무 삭막하게만 접근시키면 여러 가지로 또 잡음이 생겨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에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있었어요. 여기 어떤 노인이 빵을 훔쳐먹은 죄로 잡혀와서 즉결 심판을 하고 있었어요. 이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3일을 굶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 울더라.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나도 길을 걸어가는데 빵 냄새가 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 그래서 빵을 훔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순간 이 라가디아 판사가 고민이 빠집니다. 왜? 불쌍하다고 봐주자니 법을 무시하는 게 되고요. 그걸 처벌하자니 법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죄다. 그러니 이 노인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했다. 망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방청객들이 막 욕을 해요. 뭉시렁뭉시렁. 왜? 그때 10달러면 엄청 큰 돈이에요. 야, 이 새끼야, 10달러 벌금 낼 돈 있으면 빵 사먹지, 이 새끼야, 훔쳐먹었겠냐. 그걸 판결이라고 하나, 이 새끼야. 이래 된 거예요. 이때 라가디아 판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사람을 외면한 우리도 죄가 있다. 우리도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 오늘 여기 방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1인당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한다. 라고 한 거예요. 괜히 구경 왔다고 벌금을. 그러면서 자기가 모자를 벗어서 거기다가 10달러를 넣어서 방청석으로 돌려요. 이렇게 해서 거친 돈이 얼마냐면 50달러 47센트가 거친 거예요. 이 와중에도 3센트 띵가 먹으실 거예요. 그죠?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어르신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반드시 벌금을 내라. 법은 지켜야 된다. 나머지 돈은 집에 가지고 가서 손자하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살아보라. 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이름도 유명한 라가디아 뉴욕 시장이에요. 이 사람이 3년 연속 시장에 당선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도 뉴욕 공항이 뭐죠? 라가디아 공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만 들이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뭐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거기에 우리의 지혜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막 오늘 이제 법 이야기 들었다고 가가지고 막 칼로 막 자르듯이 당기면 안 된다 이거니까요. 그죠? 여기에 어떻게 우리 지혜를 녹여낼까 이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권한개인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하고 기속만 하죠. 저 정도 사진 한 장만 제가 있다면 저는 3천억, 4천억 해먹는 건 일도 아니다, 그죠? 아닙니까? 방경이라는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장에서 거치는 세금이 거의 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 방경이라는 사람이 여기 창원시장의 관리인이에요. 이 관리하는 방법을 써놓은 내용이에요. 시장에 와가지고 이분이 관리인이에요. 시장 관리. 이 사람을 불러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서 있어요. 한참을. 그 순간 시장 상인들이 이 모습을 다 봐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와, 우리 관리인 되게 친한 모양이다, 저 사람하고. 와, 끝발 좀 있네. 그 느낌을 딱 주고는 그냥 가버려요. 가가지고 전화로 지시를 해요. 그 다음날부터 이분이 하는 말을 시장 상인들이 칼같이 들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임파워먼트라고 해요. 권한위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 대통령하고 귓속말하는 사진 한 장이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진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거 임마 대통령하고 귓속말하는 사이야, 새끼야. 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안전 담당 부서장이 아닌 이상은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오늘 제가 계속 뭐라고 해 안전관리 좀 하라고 그러죠. 힘들어요. 말은 예의해도 막상 가보면 얼마나 바쁜데, 그죠? 결과적으로 일 못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인파워먼트 하셔야 돼요. 여기서 경영의 기술, 인파워먼트 기술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들고 돌아다니면 결국에는 빵꾸나는 데가 생겨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한번 봐야 될 것이 한비자가 말하는 인파워먼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파워먼트라는 거하고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 실제로 관리자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델리게이션을 하셔야 돼요. 델리게이션. 그럼 인파워먼트하고 델리게이션이 어떻게 다르냐?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인파워먼트라는 것은 직책을 주는 거예요. 직책. 예를 들어 당신이 이번에 무슨 담당 임원을 해라. 그럼 이거 인파워먼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파워먼트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델리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델리게이션은 이런 거죠. 당신이 이번에 이런 직책을 맡아 있는 동안에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건 반드시 마무리해라. 요걸 델리게이션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 이것은 델리게이션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책에 대한 것, 요것만 인파워먼트 하고는 그 뒤에 델리게이션이 없어요. 그럼 막상 그 보직을 맡은 사람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극복하시면 좋겠다. 자, 뭐 이렇게 해서 한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통해서 우리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